누군가에게 너무 다정하게 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어느새 익숙함과 무시였던 적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다 보면 마음은 점점 달아갑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지요. 다정하면 반드시 손해보고 무심하면 이긴다.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조대왕을 도왔던 다산 정약용. 그의 인간관계는 따뜻함보다는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 권력의 중심에서 신의를 지키려면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다정함이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것을요. 다정한 사람은 늘 손해를 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편하게 취급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 한마디가 다정한 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무심한 사람은 오히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쉽게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무심함이 곧 이김이라면 다정함은 정말 패배일까요?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건 정없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기대면 쉽게 무너진다는 걸요. 다정함이란 감정의 과잉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줄 거야 하는 기대가 숨어 있지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배려하면서도 보답받고 싶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다정함은 상처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정약용의 말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다정하되 기대하지 말라. 무심하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가장 지쳤는지. 누군가에게 열심히 잘하려 했는데 그 노력이 가볍게 흘러가 버렸던 순간. 그때 당신은 다정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심함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반사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정하면 처음엔 감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정함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이 한 문장이 다정한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받는 친절은 공기처럼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곧 기대로 바뀝니다. 기대는 당연함을 낳고 당연함은 결국 무시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관찰하며 이런 진리를 간파했습니다. 다정함은 처음엔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죠. 하지만 다정함이 손해라는 건 결국 타인의 인정에 자신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 베풀미 돌아올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깊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늘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고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건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불안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다정함을 가장한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말은 냉정하지만 정확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이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다 줘도 괜찮다는 자신감, 그게 무심함의 핵심이지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이미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이 말을 들으면 아프지요. 하지만 이건 비판이 아니라 삶을 덜 아프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지만 그 마음이 반드시 같은 크기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고립되었을 때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의 정이 깊을수록 세상은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심함의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대부분은 사랑과 의무, 그리고 기대가 얽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지나치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소모품처럼 쓰게 됩니다. 가족부터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없이 헌신할 때 그 사랑은 처음엔 눈부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그 사랑을 배경음처럼 듣지 않게 됩니다. 항상 있는 사랑, 항상 기다려주는 다정함. 그것은 언젠가부터 당연함으로 바뀌고 그 당연함이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결국 남는 건 왜 나는 늘 손해만 보지? 하는 공허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심함의 거리입니다. 무심함은 사랑의 폭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힘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무심은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에 두는 기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이해해주던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지만 묻는 순간 더 초라해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도 무심함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에 숨통을 틔워줍니다. 무심함은 참는 힘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태도, 그게 무심함의 지혜입니다. 직장에서도 다정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일을 떠안고 조용히 감내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걸 원래 저 사람 몫이라 여깁니다. 그럴 때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내가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선을 그어야만 자신의 다정함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한순간에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귀향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지요. 사람의 정은 쉽게 변하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은 스스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무심함의 거리는 결국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이 희미해지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정한 사람일수록 무심함을 배워야 합니다. 무심함은 관계를 끊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소한 무시에 하루 종일 마음이 젖어듭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그 물결이 큽니다. 감정의 파도는 높고 잔잔한 날이 드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감정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시야의 확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의 단점만 크게 보이고 너무 멀면 그 사람의 진심을 잊게 되지요. 감정의 거리는
그 중간을 찾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다산이라 불렀습니다. 차처럼 끓어오르는 열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그가 수많은 유배의 세월을 견디며 깨달은 건 사람 사이의 온도 조절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되 그 열기가 나를 태우지 않게 하는 법. 감정의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건 그들의 감정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는 상대의 기분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가 서운한가? 이 감정은 상대 때문인가? 내 기대 때문인가? 이렇게 묻는 습관 하나가 평생의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현실에서 이 감정의 거리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족과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더 많이 다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 뒤에는 종종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무심함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숙한 이해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그게 관계의 여백이고 그 여백이 바로 감정의 거리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후배들을 위해 애썼는데 그들은 나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의 다정함은 결국 서운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 후배들이 고마워해야만 당신의 다정함이 의미 있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무심함의 단계에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감정의 거리를 두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사람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중심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무심함입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다정하면 손해보고 무심하면 이긴다. 그 말 속에 이긴다는 타인을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심하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반응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가 일고 칭찬하면 마음이 들뜹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평정은 늘 흔들리지요.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애욕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정이란 애착에서 비롯되고 그 애착이 지나치면 괴로움으로 변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이 바로 무심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무심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반응하지 않기.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 바로 답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한 호흡을 두세요. 그 짧은 침묵이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첫걸음입니다. 그 한순간의 여유가 무심함의 문을 엽니다. 둘째, 기대를 줄이기.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셋째, 감정을 관찰하기. 감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지금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건 정약용이 심경을 연구하며 깨달았던 마음의 관찰과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 거절하는 용기. 무심함은 때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결국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진짜 무심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홀로 있는 시간 확보하기. 무심함은 혼자 있을 때 자랍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유배지에서 자신의 사상을 꽃피운 것도 바로 그 고독 속이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심함을 익히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크게 보면 하나로 이어집니다. 모두 마음의 거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감정 속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웃고 울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사람은 그 모든 흐름을 바라볼 줄 압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긴다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무심함의 승리란 타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 침착한 평정 속에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정한 마음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다정함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무심함이 그 다정함의 안전벨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선이 따뜻할 때는 위로가 되지만 차가워질 때는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지요. 정약용이 말한 무심의 지혜는 바로 이 의존의 사슬을 끊는 데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타인의 기분을 자신의 책임처럼 떠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다정함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더라도 그건 상대의 마음일 뿐,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독립선언입니다. 이 마음의 독립은 관계 속에서 자유를 낳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힘. 이건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서로의 감정을 온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려면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어떤 일도 평온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평정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무심함은 바로 그 평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힘. 이게 바로 관계 속의 자유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무심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고요입니다. 그 고요를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독립이 없는 사랑은 결국 의존이 되고 의존은 언젠가 실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은 냉정한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한 창과 같습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더 선명하게 봅니다.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음 속에서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확신. 그게 무심함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정약용의 말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다정하면 손해보고 무심하면 이긴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관계의 온도와 인생의 균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정함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인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다정함이 지나치면 마음이 늘 상대의 온도에 종속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무심함은 그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다정함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정함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주는 일이지요. 정약용이 말한 이긴다는 누군가를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냉정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수많은 배신과 고독 속에서 이 무심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그 다정함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혀왔는지를 끝내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심의 평화를 얻었지요. 다정함이 없으면 세상은 메마르고 무심함이 없으면 삶은 지칩니다. 이 둘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다정함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무심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 균형을 찾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평온합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 주되 그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은 다산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마음을 주되 매달리지 않고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고 행동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무심함이자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다정함과 무심함 사이를 오갑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했다가 상처받으면 무심해지고 다시 누군가의 온기에 이끌려 다정함을 회복하지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다정함을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그 다정함이 나를 삼키지 않게 무심함으로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다정했나요? 그 다정함이 상처로 돌아왔다면 잠시 무심함으로 숨을 고르세요. 그건 냉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예의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는 온도로 살아갑니다. 그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자신을 태우고 너무 차가우면 세상을 얼립니다. 다정함과 무심함, 그 사이의 미묘한 온도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빛을 냅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정함을 잃지 않되 무심함으로 서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러 더 단단한 평안을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덮어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